사람들은 말합니다. 메이플랜드에서 도적을 할 거면 표창을 쓰라고. 시프를 하더라도 40레벨까지는 무조건 표창을 던져야 한다고 말이죠. 모두가 효율을 따질 때 누군가는 낭만을 쫓습니다. 메이플랜드 최악의 직업 시프. 남들 다 던지는 표창 대신 단검을 든 무자본 도적.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냐고.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내가 동경하던 그 멋진 단검 시프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건가? 홀로 자리를 지키던 둔기 존나요 옆으로 새로운 동생을 하나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캐릭터는 단검 존나요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이미 누군가 선점을 했더라고요. 다음으로 시프 존나요도 시도해봤지만 역시 사용 중이었습니다. 존나요 아이디가 이렇게까지 인기 있을 줄은 몰랐네요. 결국 세 번째 도전 끝에 제 첫 번째 부캐릭터인 단도 존나요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무자본 시프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초반 구간은 퀘스트를 통해 빠르게 넘겨주면서 릴렉스 체어까지 무사히 획득했네요. 이 의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겨우 돼지 2마리 잡고 체력이 바닥난 저를 순식간에 회복시켜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는 조만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은 퀘스트들로 부지런히 레벨업을 하다보니 드디어 대망의 축해 확인 퀘스트가 찾아왔습니다. 둔기 형님에 이어 우리 단도까지 축복받은 캐릭터가 될 수 있을지 긴장됐는데 결과는 기분 좋게도 축하의 당첨이네요. 마지막으로 샹크스 퀘스트까지 깔끔하게 완료하며 레벨 8을 달성했고 정든 초보자 마을을 떠나 드디어 리스 항구로 넘어왔습니다. 쿤에게 마지막 퀘스트를 마치고 곧장 커닝시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멤버샵 퀘스트까지 완료하니 어느덧 9레벨이 되더군요. 옆 맵에서 몬스터 한 마리를 더 잡고 드디어 대망의 10레벨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들뜬 나머지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초보자 할인가인 300메소로 갈 수 있는 태국 퀘스트를 잊은 차에 덜컥 전직부터 해버린 겁니다. 뭐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죠. 도적 수련 퀘스트를 받아주고 순혈 단도의 길을 걷기 위해 스킬은 고민 없이 더블 스텝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얻은 의자가 제 값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포션을 쓸 일이 거의 없던 덕분에 아껴둔 물약을 전부 상점에 팔아 무려 5,000메소라는 귀한 자금을 마련했네요. 그렇게 도착한 태국은 몬스터 데미지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호되게 맞아가며 퀘스트를 깨는 동안 틈틈이 의자에 앉아 피를 채워가며 우여곡절 끝에 11레벨 코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꼭 전직 전에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후 엘리니아 북쪽 필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 성장을 위해 미리 점 찍어둔 저만의 사냥터인데요. 슬라임과 스텀프가 함께 나오는 이곳에서 우선 11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슬라임 액체와 방울, 그리고 나뭇가지들은 무자본 초보에게는 물약값을 벌기 위한 정말 소중한 자본금이 됩니다. 게다가 스텀프가 같이 나오니 초보 도적 퀘스트도 병행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명당이죠. 퀘스트를 하나씩 완료해 나가며 드디어 12레벨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나가던 고렙 유저 한 분을 만났는데요. 물약을 한가득 뿌리며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채널의 정체성을 조심스레 설명해드리고 마음만 감사히 받으려 했지만 마약 정도는 괜찮다며 무려 샤프 아이즈와 메이플 용사 버프를 주고 가셨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메이플랜드 세계나 지금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나 제 곁에는 참 따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2레벨에 100이 넘게 터지는 데미지를 직접 보니 이거 정말 중독될 것만 같네요. 버프 기운을 이어받아 세 번째 초보 도적 퀘스트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냥을 좀 더 이어가다 보니 어느덧 13레벨이 됐네요. 주력인 더블 스텝도 10레벨을 찍었고 13레벨 기념으로 이벤트 경험치 쿠폰까지 챙겼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강해진 데미지로 슬라임과 스텀프를 시원시원하게 잡아나갑니다. 열심히 칼질을 이어가다 보니 두건이랑 도끼 같은 장비들도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평타로만 고군분투하던 전사 때와 달리 확실한 공격 스킬이 있는 도적을 하니 사냥하는 맛이 정말 남다르고 즐겁습니다. 지나가던 환생 레인저님과도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기분 좋게 14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슬라임은 이제 확정 한 방이겠다 싶어 곧장 슬라임 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블 스텝에 손맛을 느끼며 신나게 잡다 보니 어느새 15레벨 고지에 올랐습니다. 15레벨을 달성하고 달팽이 펫을 주는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중에 정말 요긴하게 쓰기 위해 잠시 아껴두기로 했네요. 지금까지 사냥하면서 모은 결과도 꽤 쏠쏠합니다. 16,000메소라는 소중한 자금에 액체 400개, 나뭇가지 100개, 슬라임 방울도 25개나 모였더라고요. 이 정도면 무자본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확인 것 같습니다. 이후 커닝시티로 돌아가 이카루스의 심심해 퀘스트를 완료해주고 사냥하며 얻은 두건과 도끼를 팔아 15레벨 장비를 새로 맞춰주었습니다. 커닝시티에 온 김에 추락주의에서 옥토퍼스 10마리까지 잡으며 마지막 퀘스트까지 전부 마쳤네요. 메소를 조금 더 벌기 위해 다시 북쪽 필드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우연히 한 유비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은 마법사 퀘스트를 진행 중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파티를 맺고 도움을 드렸는데 혹시 멤버샵 퀘스트를 하셨는지 여쭤보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빠른 레벨업을 위해 멤버샵과
태국 퀘스트를 알려드렸는데 전 재산이 2,800 매소뿐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 이동비만 3,000 매소가 드는 상황이라 제가 가진 4,000 매소 중 1,500 매소를 선뜻 건네드렸네요.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이게 전 재산이라며 다행이라고 하시는 모습에 제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더 챙겨드리고 싶어도 당장 제 지갑도 비어있어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마침 저도 인기도를 팔러 페륜에 갈 참이라 마법사님과 함께 길을 나섰네요. 가는 길에 마법사님의 다크 스텀프 퀘스트도 함께 클리어하며 무사히 페륜에 도착했습니다. 페륜에서 멤버샵 퀘스트로 레벨업 하시는 것도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태국 퀘스트 설명과 함께 유튜브 출연 허락도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 레벨업 축하 인사를 건네며 그렇게 훈훈하게 일정을 마무리했네요. 다음은 인기도를 판매할 차례입니다. 마침 10만 매소에 사겠다는 분이 계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인기도만 올리고 정작 돈은 받지 못했다는 분의 사연을 들으니 무자본으로 자금을 모으는 제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던 중 다행히 구매자분이 접속 문제였다며 다시 거래를 제안하셨습니다. 약속했던 10만 매소를 무사히 건네받고 나니 그제야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기분 좋게 거래를 마친 뒤 페리온에 온 김에 스텀프는 무서워 퀘스트까지 해결하며 16레벨을 달성했습니다. 그 와중에 둔기를 든 전사 한 분을 마주쳤는데 괜히 마음 한구석이 반가웠습니다. 제 본캐의 생각이 나서 그런지 한동안 그 뒷모습을 눈에 담게 되었습니다. 16레벨을 달성한 뒤 자금을 조금 더 보탤 겸 다시 북쪽 필드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블 스텝이 19레벨에 도달한 상태라 사냥이 무척 수월해졌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슬라임 방울과 액체, 그리고 나뭇가지들을 틈틈이 처분하며 사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퀘스트 클리어를 위해 이곳을 찾은 또 다른 법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기꺼이 파티를 맺고 사냥을 도와드렸는데 법사님께서 제게 왜 월묘 파티 퀘스트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시더군요. 단검 도적이라 파티에 잘 끼워주지 않을 것 같다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사님께서는 월묘 퀘스트는 직업을 가리지 않는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마침 슬라임 액체 구매 문의가 들어온 김에 저는 용기를 내어 바로 월묘 파티에 몸을 싣기로 결정했습니다. 운 좋게 바로 파티를 구해 퀘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겪어본 월묘 퀘스트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맵 아래에 있는 식물을 타격해 씨앗을 얻고 이를 정해진 위치에 심으면 보름달과 함께 월묘가 등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몰려오는 몬스터들로부터 월묘를 지켜내며 떡 10개를 모으기만 하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가끔 씨앗이 잘 나오지 않는 변수가 생기면 클리어가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지니 누군가 공대장처럼 오더를 내리는 재미있는 상황도 연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벤트 덕분에 파티 퀘스트 경험치가 상당히 쏠쏠해서 레벨이 평소보다 훨씬 잘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17레벨을 달성했고 몇 판을 더 진행해 경험치를 60%까지 채웠습니다. 아까 판매했던 물건들의 대금까지 모두 정산받고 나니 현재 수중에 무려 36만 매소라는 거금이 모였습니다. 모은 매소를 가지고 17레벨제 무기를 구매하여 장착했습니다. 이제 아까 받은 경험치 쿠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곧장 추락주의 사냥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월묘 퀘스트를 함께 했던 분을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참 반가운 인연이었습니다. 함께 사냥을 준비하며 서로의 데미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전사 형님이 저보다 더 강하시더군요. 둔기 전사를 키울 당시에는 분명 도적이 훨씬 강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직접 비교해보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하려던 찰나 전사님께서 이동속도 물약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없다고 대답하자 흔쾌히 몇 개를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구매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하겠느냐며 쿨하게 사냥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어서 경험치 쿠폰을 사용하고 집중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경험치가 오르는 속도가 평소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쿠폰 사용 단 2분 만에 레벨업을 했고 쿠폰이 끝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며 15분 만에 무려 2레벨을 올려버렸습니다. 사냥 도중에는 슬라임 액체를 구매하려는 분이 사냥터까지 직접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물건을 사가시면서 고맙게도 분노 버프까지 주고 가셨습니다. 한층 더 강력해진 데미지를 확인하니 사냥이 더욱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경험치 쿠폰을 하나 더 사용하며 마침내 20레벨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사냥을 마친 뒤 아까 전사님께 받은 물약값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재 노훈지 컨셉으로 스스로의 성장을 증명하는 유튜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해드린 뒤 감사의 마음을 담아 1만 매소를 건네드렸습니다.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 뜻이 완고하다 보니 결국 기분 좋게 받아주셨습니다. 채널 이름을 궁금해하셔서 알려드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동료분이 함께 해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러면서 구독자 1만 명까지 꼭 가라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제 채널은 꿈에 그리던 구독자 5,000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동료가 아니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5,000분의 동료라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훈훈한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미리 22레벨 단검을 구매한 뒤 커닝시티 귀환 주문서도 넉넉히 챙겨 슬리피우드로 향했습니다. 뿔버섯 퀘스트와 개미굴 파티 사냥을 병행하며 부지런히 달린 결과 경험치 80%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경험치는 다시 익숙한 추락주의로 돌아와 채웠고 드디어 21레벨의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준비한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21레벨이라는 기분 좋은 성과와 함께 이번 시간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커닝시티 파티 퀘스트에 정식으로 도전하고 10% 전직하는 생생한 과정을 담아오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이어갈 저의 무자본 10후 성장기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